안녕하세요. 네, 시사인에서 일하고 있는 변진경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소풍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동 흑밥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획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흑밥은 이제 흑수저의 밥, 그러니까 뭐 이제 가난하고 뭐 어떤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흑수저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들이 먹는 밥이라는 이제 그걸 줄여서 흑밥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전에 청년 흑밥을 먼저 취재하고 나서 그것의 시작이 유년기, 아동 청소년기라는 걸 좀 깨닫고 이제 아동의 흑밥을 좀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저소득층 결식아동, 이제 우리가 아동 급식 카드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런 아동들을 취재를 했죠. 집이 가난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데 이제 취재를 하다가 몇 가지 이제 소문을 듣고 대치동 아이들, 그러니까 학원가에 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 청소년들의 식사 생활도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몇 가지 단편적인 소문을 듣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치동 혹은 뭐 목동, 중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학원가 아이들의 식사 생활이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이 못 먹고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초등학생은 학교하고 학원을 이제 한 4시부터 10시까지 쭉 연달아 이제 학원을 가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3시 반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등학생들은 저녁 식사를 11시, 12시에 하고요. 뭐 이건 이제 여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서서 먹습니다. 길에서 먹습니다. 저는 길밥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길에서 편의점 앞에 서서 전자레인지 앞에서 먹거나, 아니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그 위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학원 건물의 벽에 기대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먹을 여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 슬픈 계층 평준화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사는 아이들이나 못 사는 아이들이나 정말 똑같이 못 먹고 못 살고 있구나. 어떤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주는 아동 급식 카드를 쥐고 편의점, 뭐 분식점 등을 뱅뱅 돌고, 잘 사는 아이들은 잘 사는 아이대로 투자를 많이 받는 아이들도 엄마 카드를 쥐고 똑같은 이제 편의점과 분식점을 뱅뱅 돕니다. 거기서 똑같이 못 먹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대치동 학원가 아이들의 생활이 더 비참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점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복지가 늘면서 신경 쓰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사는 아이들,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조차 아이들의 밥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웃이라든지 사회도 그들의 밥엔 당연히 신경을 안 쓰죠. 돈이 많은 집안에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꿀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건 또 이제 악순환을 낳는데요. 밥을 못 먹으면 잠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밤에 늦게 공부하다 자면 아침에 잠이 부족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고, 그 점심 시간에는 급식 줄 서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문제 하나라도 더 풀려고 점심 급식을 거릅니다. 그러면 만성 위험을 달고 살면서 저녁을 먹으면 또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저녁을 거르고, 이걸 뭘 먹고 사니 도대체, 저는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은 커피 우유 혹은 버블티, 학원가에 가면요 버블티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그걸로 밥을 때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두려워졌고요. 도대체 이런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또 어떤 것일까. 저는 사실 요새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왜곡되어 있잖아요. 전 거기에 출발해서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기 시절에 못 먹고 못 잤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자면서 얻은 이 스펙, 학벌을 누군가가 그것을 좀 부정하거나, 그렇게 줄서기 경쟁에 정참하지 않은 이들이
뭔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게 지금 왜곡돼 버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밥이 거기에 이제 처음 시작을 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들, 학생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것을 부추기는 못난 부모들일까요? 저는 국가 공동체, 우리 모두가 사실 거기 그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거 있죠. 그 굉장히 아름다운 조문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준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27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차적 책임을 부모가 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조금 더 잘 먹고 더 잘 자도 충분히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입니다. 경쟁 교육을 없애는 길은 저는 학습권이나 뭐 발달권 이 수준에 머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결국 죽고야 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